반갑습니다. 원데이 주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챗 GPT에 질문을 하나 입력할 때마다 한국 기업이 돈을 법니다. AI 이미지를 하나 만들 때마다 한국 기업이 돈을 법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신호등을 인식할 때마다 한국 기업이 돈을 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AI가 어떤 일을 하든 그 계산을 처리하는 엔비디아 GPU 옆에는 반드시 하나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것 없이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GPU도 그냥 비싼 쇳덩어리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58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이 91조 원이었으니까 불과 1년 만에 6배 넘게 뛰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AI 메모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AI 시대의 메모리가 GPU보다 더 결정적인 권력이 됐는지, 지난해 초 딥시크 쇼크가 터졌을 때 메모리가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HBM3에서 HBM4로 세대 교체가 시작된 지금 가장 크게 돈을 벌 핵심 종목 5개는 어디인지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왜 메모리가 AI의 심장이 됐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GPU 성능은 매년 2배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GPU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연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메모리의 속도는 훨씬 느리게 발전해 왔습니다. 결국 GPU는 데이터를 기다리며 멈춰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업계에서는 이 현상을 메모리월, 즉 메모리가 만들어내는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를 주방에 세워놨는데 재료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너무 느린 겁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HBM입니다. 그렇다면 HBM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반도체 기술의 역사는 한마디로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는 1965년에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반도체 집적도는 2년마다 2배씩 늘어날 것이다. 이른바 무어의 법칙입니다. 수십 년간 이 법칙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는 2나노미터, 즉 원자 10개 정도 두께까지 얇아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더 줄일 공간이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립니다. 옆으로 못 줄이면 위로 쌓자. 서울 땅값이 비싸니까 아파트를 고층으로 올리는 것과 똑같은 발상입니다. 단층짜리 칩을 8층, 12층, 16층으로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것. 이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세 개의 극한 기술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TSV, 실리콘 관통 전극입니다. 16층 아파트를 지으면 1층부터 꼭대기까지 전기와 수도를 공급할 배관이 필요하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칩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미세한 구멍으로 층간을 연결해야 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약 10마이크로미터짜리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균일하게 수천 개를 동시에 뚫어야 하고 단 하나라도 막히면 전체가 불량입니다. 두 번째는 열 관리입니다. 칩 16개가 빽빽하게 붙어 있으니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현재 최고 사양 HBM3이 한 패키지의 소비 전력이 42W 수준입니다. 손바닥만 한 면적에 이 열이 집중되는 겁니다. 이걸 고르게 분산시키지 못하면 칩이 비틀어지거나 타버립니다. 세 번째는 패키징 정밀도입니다. 얇아진 칩들을 0.001mm 오차 이내로 정렬해서 붙여야 합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약 0.07mm니까 그보다 70배 더 정밀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열압착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TC 본딩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낸 기업이 전 세계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실상 두 곳뿐입니다. 중국이 반도체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HBM 양산은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그만큼 큽니다. 이 기술 격차가 지금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57%에서 62%,
삼성전자는 한때 17%까지 밀렸다가 올해 들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차지합니다. 한국 두 기업이 전 세계 HBM 시장의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HBM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6억 달러, 우리 돈 약 79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물량은 이미 완판 상태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올해 HBM 물량 계약을 진작에 다 끝냈습니다. 만들면 만드는 족족 팔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AI에서는 메모리가 GPU보다 더 중요해진 걸까요? 챗 GPT에 질문 하나를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I는 학습된 수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꺼내보면서 맥락을 이해하고 답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대화 내용, 참조 데이터, 계산 중간값 전부를 임시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임시 저장 공간을 KV 캐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AI의 작업대입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이 작업대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AI 모델의 맥락 처리 길이는 불과 몇 년 전 수만 개 단위에서 지금은 100만 개 단위로 늘었습니다. 맥락이 길어질수록 작업대가 비례해서 커져야 합니다. 영상을 만들고 코딩을 하고 설계까지 하는 지금의 AI는 초창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메모리는 더 많이 더 빠르게 필요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물리법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초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개발한 AI 모델을 공개하자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7% 폭락했고 시총 약 84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단일 기업 하루 최대 시총 감소 기록입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이런 말이 쏟아졌죠. 싼 칩으로도 AI가 잘 된다. 비싼 HBM 이제 필요 없다. 메모리 시대 끝났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580조 원 이상입니다. 작년에 6배가 넘습니다. 딥시크 쇼크는 메모리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효율화 기술은 더 큰 모델로 이어집니다. AI 역사에서 효율이 좋아질 때마다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더 크고 강력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연료 효율이 좋아진 자동차가 덜 팔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팔리는 것과 같습니다. 딥시크 이후 오픈 AI, 구글, 메타 모두 더 큰 차세대 모델 개발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둘째, 정밀도를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할 때, 의료 AI가 암 조직을 판별할 때, 군사 AI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때, 이런 상황에서 연산 정밀도를 타협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는 최고 사양 HB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AI를 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딥시크 덕분에 AI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자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AI를 씁니다. 에이전트 기반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추론에 쓰이는 연산이 연중 24시간 상시로 발생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사용자가 늘수록 서버가 늘고 서버가 늘수록 메모리가 더 필요합니다. 딥시크 쇼크는 잘못된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만들어낸 저점이 사실은 매수 기회였다는 것을 지금 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가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나오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와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종목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HBM을 만들 때 핵심 난관 중 하나가 초정밀 칩 접합입니다. 수십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칩들을 열과 압력으로 붙이는 장비를 TC본더라고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TC본더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쪽 모두의 공급사이며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대체 불가인 이유는 이 장비가 칩 설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장비를 교체하면 공정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한번 납품에 성공한 장비사는 고객사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공정 락인이라고 부릅니다. HBM이 HBM3E에서 HBM4로 세대가 올라가면 칩 적층 수가 더 많아집니다. 쌓는 층이 많아질수록 TC본더 수요가 늘어납니다.
HBM의 성장 곡선과 한미반도체의 실적 곡선은 사실상 같은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HBM처럼 얇은 칩을 만들려면 웨이퍼를 극한으로 갈아야 합니다. 두께 700마이크로미터짜리 웨이퍼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원래 두께의 7% 수준으로 얇게 깎아냅니다. 이렇게 얇아진 칩을 기계적으로 자르면 끄트머리에 미세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결국 불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균열 없이 자르는 정밀 레이저 절단 기술이 필수입니다. 이오 테크닉스는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가 고도화될수록 칩은 더 얇아지고 얇아질수록 레이저 절단의 정밀도 요구치는 더 높아집니다. 더불어 지금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300단 이상 초고단 제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의 레이저 기술은 HBM과 낸드 고단화 트렌드 양쪽 모두에서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HBM만의 수혜주가 아니라 HBF 시대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수혜주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앞서 두 기업이 칩을 쌓고 자르고 붙이는 후공정 단계의 기업이라면 이 기업은 칩 자체를 만드는 전공정 단계의 핵심 기업입니다. HBM이든 HBF든 결국 기반이 되는 단위 칩을 대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만 반도체 설비 투자에 1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와 용인에 새 팹을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새 공장을 지을 때마다 이 기업의 장비가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이 기업이 공급하는 장비는 반도체 회로를 새기기 전에 웨이퍼 표면에 균일한 방막층을 입히는 핵심 공정에 쓰입니다. 이 방막의 두께와 균일도가 최종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한번 도입되면 대체하기 어려운 역시 공정 락인 구조입니다. 이 히든 종목의 이름은 잠시 후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내고 바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엔비디아마저 줄을 서게 만드는 이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1번 GPU, 2번 메모리, 3번 CPU.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댓글에 번호나 단어 하나만 남겨주세요. 정답자분들께 히든 종목의 이름과 매수, 매도 타점이 담긴 상세 리포트를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안내드립니다. 네 번째는 테크윙입니다. HBM은 개당 가격이 일반 D램의 수십 배입니다. 그런데 16개 칩을 쌓아 올린 구조 특성상 중간에 불량 칩이 한 개라도 있으면 전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양품만 골라내는 선별 검사입니다. 그런데 HBM은 일반 반도체 검사 장비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적층 구조 때문에 일반 핸들러로 집어올리면 칩이 뒤틀리거나 파손됩니다. 테크윙은 HBM의 구조를 고려한 전용 검사 핸들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수요를 높이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장비입니다. AI 서버 시장이 커질수록 HBM 생산량이 늘고, 생산량이 늘면 검사 물량이 늘고, 검사 물량이 늘면 테크윙의 핸들러 발주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커질수록 매출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는 TS입니다. 테크윙이 반도체를 검사 장비로 옮기는 기계를 만든다면 TSE는 검사할 때 반도체에 직접 맞닿는 소켓과 탐침을 만듭니다. 이 소켓은 수만 번 사용하면 탐침이 닳아서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 나옵니다. 장비는 한 번 팔면 끝이지만 소켓은 공장이 돌아가는 한 계속 팔립니다. 마치 프린터기는 저렴하게 팔고 잉크 카트리지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구조와 같습니다. HBM은 열이 극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검사 소켓에도 고온 내구성이 필수입니다. TSE는 고온 환경에서 정밀도를 유지하는 특수 소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 SK하이닉스, 해외 반도체 패키징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HBM 생산량이 늘수록 검사 횟수가 늘고 검사 횟수가 늘수록 소켓 교체 주기도 빨라집니다. 업황이 좋을수록 매출이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권력은 GPU에서 메모리로 이동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 580조 원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해 초 딥시크 쇼크는 메모리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AI 대중화를 통한 메모리 수요 폭발의 신호였고 시장은 이미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은 HBM3에서 HBM4로 세대가 교체되는 시점입니다. 올해 2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에 성공했고 SK하이닉스도 조만간 납품을 시작합니다. 이 전환기에 공장 증설과 장비 발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5종목입니다. 실제 수익은 삼성, SK 같은 대형주보다 이들에게 필수 장비와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벤더사에서 더 크게 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도 언제 사느냐가 수익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진입 타이밍과 적정 매수가, 그리고 히든 세 번째 종목의 이름은 퀴즈 참여자분들께 별도 리포트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댓글에 퀴즈 정답을 남겨주세요.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답글로 설문 링크를 달아드립니다. 10초면 끝나는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매수가, 매도 목표가, 히든 종목이 전부 담긴 상세 리포트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시황 변화에 맞는 실시간 브리핑을 꾸준히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비용은 단 1원도 없습니다. AI 반도체의 패권은 한국 메모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은 지금 막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확실한 수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